안녕하세요. 산산노홍의 이야기는 나를 세면서 유비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비는 길을 쫑고 다니듣고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 산산노홍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산산노홍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딴 데에서 이야기하면 딴 사람들은 졸고 뭐 이렇게 날 새면서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비는 시간이 갈수록 또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산노홍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그 나를 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장가기는 38세입니다. 유비가 18세에 20년이 많으니까. 그 장가기는 24살 때 거록의 주먹대장, 그 흑도대장 정원지를 그 동생으로 삼으면서 거록 저잣거리를 새벽마다 그 불량배들한테 청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잣거리에 그 상인들도 딱 보니까 이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서는 그전에는 요거 세금을 조금씩 걷어갔는데 보호비 명목으로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잘합니다.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에 있는 그 주민들이 저잣거리에 뭐를 사러 나와서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새벽에 이 그전에 불량배들이었던 이 저기들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하자 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밝아지는 거죠. 그 장가기가 그럽니다. 정원지한테 동생, 여기 거록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딴 도시들도 이 주먹패들이 있지 않느냐, 흑도 대장들, 걔네들을 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걔네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정원지가 가능합니다. 뭐 형님이 안 나서도 내가만 나서도 충분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기가 그건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걔네들을 교화를 시켜서 우리 거룩처럼 좋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 4년 이내에, 그러니까 28살 되기 전에 전 35개 도시의 이 주먹대장들을 전부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록처럼 보호비 명목으로 그 세금이라 해서 조금씩 걷던 거 이것도 못 걷게 하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저잣거리에 한약재상을 내서 자급자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재상을 내는데 이게 장가기가 순회하면서 의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장가기가 오는 날에 그 한약재상으로 오도록 해서 그 장가기가 고칩니다. 장가기가 뭐 머리도 좋을 뿐더러 또 양귀비가루가 있으니까 그 장가기가 종이에다 양귀비가루를 조금씩 묻혀놓고 이 종이를 줍니다. 자, 이것을 태워서 물에 타서 드세요. 그러면은 효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이 그 부적을 갖다가니 물에 태워서 먹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싹바가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욕이 또 나니까 밥을 먹고 하면은 이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순회에 또 이제 와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한 서너 번 정도 와서 그 종이를 타서 태워서 먹으면 이게 나서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나니까 장가기가 온다는 날에는 그 환자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 장가기가 그 태평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선징악, 그리고 병이 나기 전에 심신수련을 해서 병을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토나법,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무병장수,
또 잘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 조금 아픈 사람들은 계속 그 장가기가 미친 날 오나 그 물어봐가지고 그 한약재상으로 몰려요. 그런데 이제 장가기가 28살 됐을 때 장가장에 가서 그 삼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가장 여기에서 동쪽으로 한 10리 가면은 거기 황무지가 있습니다. 허벌판인데 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현령한테 이야기해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노들이 아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일이지. 그리고서는 현령도 아마 바로 좋다고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위에서는 세수를 증대하라고 하는데 이 농민들이 그 경작을 해서 소출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서는 그 28살 될 무렵에는 환제하가 죽으면서 영제가 그 황제가 되는 그 해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저기들이 그 십상시 그 환관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정치는 뭐 여튼 엉망입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고 세금은 과정되고. 그러니까 막 난민이 이제 일어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장가기가 안 되겠다. 난민들을 어떻게든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농장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삼노들한테 연락이 바로 옵니다. 아, 현령이 좋다고 했으니 얼마든지 농장을 만들어도 된다. 거기 황무지에.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좁은 거록 현에 그 도시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거기에다 도장을, 사원을 크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장을 만드는데 조금씩 이렇게 오는 대로 그 농민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그 난민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정원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지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35개 그 도시에서 우리 주목패들이 우리 동생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중에서 2명씩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배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35개 도시에도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서는 벌써 이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기가 아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전국이 우리 거로까지 합쳐서 36개 지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할 적에는 우리한테 미리 연락해서 내가 한번 가서 보자. 그래야 물길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면적이 넓은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위치도 봐야 되고 지형상으로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 이제 거록에는 우선 집을 크게 짓고 그 농장 한편에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을 이제 넓혀 나가는데 사람들 오는 대로 구역을 정해주면서 요 주목패들이 가서 도와줍니다. 아, 이 밭하고 논을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난민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떠돌다가. 그 세금 과중돼 가지고서는 이제 그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지역에서, 딴 지역에서. 그래 도망온 이제 세금 때문에 도망왔는데 여기에서는 들어가서 농사 짓고 일할만 내면 된답니다. 일할만 세금으로 그건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해가지고서는 소출 나오는 데서 내니까 현령도 좋아하죠. 이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35개 지역에서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장가기한테 와서 한번 봐주시오. 그러면 이제 장가기하고 정원지는 이 말을 타고
말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말을 타고 가서 그걸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를 돌 적에도 의원으로서 한약재 상에 순회를 돌 적에도 말을 타고 다닙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뭐 한 2개, 3개 도시에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일이면은 한 번씩 순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28살 때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왔으니까 이 태평도 신도들이 30여만 명이 된답니다. 그 농장에 36개 농장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만 해도 30여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산산농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사가 홀로 거만하게 굴거나 군주가 분발해서 홀로 그 힘을 자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사가 군주를 안 모시고 혼자 아주 똘똘하게 이렇게 나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군주가 현사들 말을, 밑에 그 신하들 말을 안 듣고 힘을 자랑하면서 혼자 똘똘하면 위험하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비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고 이래로 군주가 너무 똘똘하면 밑에 그 현사들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뭐 밑에 현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더 정확하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사가 밑에 신하들이 너무 똘똘하고 혼자 나가버리면 나라가 또 위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산산농이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채집한 그 정보에 의하면 장각이는 현사예요. 현재의 가장 뛰어난 현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 나가는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이 산산농이 염려하는 것은 이 장각이가 정치에 발만 안 들여놓으면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그 황제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군중들이 뭐 황제보다도 이 장가위를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산농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염려를 합니다. 지금 장가기한테 모이는 이 민심은 태평도락에서 대현 양사라고 해가지고 장가기한테 쏠리는 이 민심을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이제 황제는 황궁에 있으면서 십상시한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십상시들이 어떻게 나올까? 또 대장군 하진이 그 계백정이 대장군이 됐는데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진이도 힘으로만 누르려고 할 거다. 그러면은 요 태평도 신도들이 한 30여만 명이 되는데 요 30여만 명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대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유비한테 왕도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유비한테 이제 그럽니다. 앞으로 그 생활에 나가면서 현사를 잘 모셔야 된다. 현인들도 주군을 잘 만나야 되지만
주군도 이 현인들을 잘 만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산농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오제 때는 그 임금들이 자기들만 똘똘하면 됐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로 끝이 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라로 들어오면서, 하나라는 최초로 생긴 그 나라예요. 고대 국가. 그러니까 그 나라 형태를 취했는데 여기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백성들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의 우왕이 하나라를 세우고 아들한테 그 물려주면서 이제 하나라가 됐는데 17대에 내려와서 그 거왕이라고 아주 그냥 막 그 키가 구척장신의 힘이 셉니다. 호랑이와 늑대와 싸워도 이길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 완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명석합니다. 신하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달변이라 쥐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왕이 53년간 제위를 했는데 53년간 그 임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7년째 되는 해에 유소국을 유소국 왕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유소국을 징벌하러 가려고 군대를 하고 있는데 유소국에서 재물하고 또 말이라고 아주 미인을 바치면서 항복을 해요. 우리는 그 제왕한테 아주 그냥 그 충성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서는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랑이 마르이한테 빠져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튼 마르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이가 막 궁전을 좀 크게 집시다. 녹대를 좀 크게 집시다.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그 백성들한테 이제 그 부역으로 나가니 고통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연못을 크게 팝시다. 크게 파고서는 거기다 그 술을 부어놓고서는 그 신하들한테 이 술을 그 연못에 술을 먹게 합니다. 그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술을 먹다가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말에는 그것을 보고서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랑도 마레이가 아테네 기뻐한다고 하면은 그냥 본인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웃는 얼굴 보고서는. 그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그 백성들을 그 생각을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 호랑이를 풀어놓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리고 하면서 그냥 막 넘어져가지고 압사도 하고 호랑이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걸 보고서는 또 마레는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랑도 그 마리가 기뻐하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원성이 높아지는 거죠. 원성이 계속. 그런데 요 상나라에 탕후가 이제 제후국인데 탕후가 여튼 옳은 말을 합니다. 그 거랑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갖고서는 당신은 오지 마시오 하고서는 딱 이제 못 오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에서 그 나라나 잘 다스리시오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상나라가 70리밖에 안 돼요. 인구도 몇 명 안 됩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탕왕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거랑이 아주 그냥 이 패도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에는 이제 왕도 정치하고 패도 정치가 있는데 왕도 정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정치를 아주 그냥 어질게 하는 거고, 패도 정치는 힘으로 막 누르면서 이 백성들한테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도 정치인데, 이 거랑이 패도 정치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는 그 상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 산동반도 그쪽에 이제 상나라가 있는데, 이 저기는 하나라는 저쪽 서쪽에 이제 있고, 이쪽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이 발달해 있는데, 여기 좌상이 이제 마차를 몰고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각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데 유신국에 갔는데 유신국 이제 식사를 주방장이 딱 요리사가 와서 차려왔는데, 딱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밥상을 따로따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이제 유신국 제후도 옆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 차린 게 조금 틀려요. 순서가 이렇게 똑바로 놨는데, 내 거 놓은 거하고 그쪽 놓은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쪽에 이제 이제 한 명이 또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딱 보니까 거기도 또 이제 반찬은 가지수는 똑같은데 놓는 순서가 틀려요. 그런데 옆에 사람도 그렇고 엄청 좋아합니다. 상을 받고. 그런데 요 재상도, 상나라 재상도 딱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신국 제후한테 묻습니다. 요 상을 차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신국 제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요 상을 차린 사람은 우리 공주 노비로 소속돼 있는 이은이라고 하는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요리사를 좀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이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회숫가에 이제 시냐, 나중에 나오는 시냐 거기가 이제 유신국인데, 그 시냐 옆에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요 이은이 어머니가 처녀 때 거기 이제 나가서 이제 빨래를 이제 하게 돼요. 빨래를 하는데, 잉어가 그 강가에 와서 뛰어 올라서 이 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강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강으로. 그 펄떡펄떡거리고 있어요. 잉어가 큰데. 그래서 이은이 어머니가 이 잉어를 들어서 강에다 넣어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에 꿈속에서 하백신이 나와가지고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력해 줄 테니 꼭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절구통에서 물이 밑에서부터 샘솟듯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무조건 올라가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뒤를 돌아봐도 된다. 그런데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는 사라져요. 이제 이은이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처녀였죠. 이은이는 이제 배기도 안 했을 때. 이은이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절구통에서 물이 막 위로 솟는 거예요. 분수처럼. 그래서 산으로 꿈속에서 하백신이 알려준 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이제 산이 한층 높으니까 꼭대기까지 못 가고 궁금해서 중간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동네 거기가 전부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물바다가 된 거예요. 전부 물바다가. 그러니까 이 이윤이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딱 지르는데 그대로 굳어가지고 나무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속이 소리를 지르는 통에 속이 텅 비면서 그 뽕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유신국의 이제 그 공주가 이제 산에 그 봄에 이제 그 산나무를 뜯으러 이제 갔다가 요 뽕나무 여기 있는 데서 이제 어린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린애 울음소리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속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기가 이제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유신국 그 궁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지금 있는 공주의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제 젊을 때 요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신국에서 요 왕궁에서 이제 그 이은이가 이제 거기서 컸어요. 컸는데 어릴 때부터 머리가 명석하면서 밤만 되면은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그 연구를 하는 겁니다. 별자리를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서는 이 몸 새벽이면은 기도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신국의 이제 그 제후가 너는 몸이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게 하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맡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요리를 배워라. 어릴 때. 그래가지고서는 요리를 배우는데 아주 그 요리에 대해서 달인이에요. 한 번만 배우면 저울로 이걸 잰듯이 몇 그램 넣고 몇 그램 넣고 몇 그램 넣고 몇 그램 넣고 이렇게 하면은 몇 인분 딱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그냥 머리에 착착착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물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뭐 하면은 하여튼에 물 조절도 잘하고 또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방장이 돼요. 주방장이 돼서 하여튼에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리에 대해서는 전부 그 이윤이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윤이를 데려온 그 공주가 이제 할머니가 됐고 그 손녀를 이제 봤는데 이 손녀가 입이 까다로워요. 어릴 때 이제 몸이 좀 약했고 그 뭔지 모르지만 음식을 먹을 때 타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윤이는 그때는 이제 그 공주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딴 데 이제 그 왕 소속이었는데 이 공주가 왕한테 놀러 왔을 때 이윤이가 딱 상을 차려서 주면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골고루 다 먹습니다. 이 공주가. 그러니까 왕이 이윤이한테 자 너는 공주의 소속으로 해라. 그 이제 공주 이제 아주 그냥 그 공주한테 딸려준 거죠. 그 공주의 이제 그 주방 일을 요리사를 아주 그 이은이가 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그 이은이가 여튼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공주는 아주 즐거워하면서 잘 먹어요. 그 이은이가 이제 그 하늘을 보면서 팔괘를 배워가지고 팔괘에 의해서 상을 차려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나라에 이제 그 재상이 왔을 때도 상을 차려서 주는데 이렇게 이제 그 팔괘에 의해서 상을 차려주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틀린 것이 그 사람 식성에 따라서 이 반찬을 놓는 위치가 틀려요. 좋아하는 반찬 놓는 위치 조금 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좋아하는 반찬을 놓는 위치를 여기다 팔괘에 의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그 요리에 대해서
뛰어나면서 밥상 차리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뛰어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은희가 해서 요 상나라 재상이 머리에 딱 두르는 거예요. 야, 이은희는 대단한 현인이다. 여기에다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우리 상나라로 데려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탕왕이 이은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